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영어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오래된 방법이에요. 일제시대 때 시작된 거고요. 그러니까 1900년도 초반이겠죠. 시작해가지고 그게 학력고사를 거쳐서 지금 수능인데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학력고사나 본고사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일본식 영어다 보니까 문장이 전 구성이나 또는 해석하는 방법 이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실 겁니다. 성땡땡 영어라는 거, 또 맨땡땡 영어 아실 겁니다. 요즘 학생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 학력고사 시대나 또는 수능 초반기 학생들은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면서 영어가 많은 변화가 있었죠. 학력고사의 영어는 성문종합이나 죄송합니다. 땡땡땡 영어나 메모 영어 이런 것을 보고 시험을 봐야 유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쳤던 학생들, 지금으로 따지면은 나이 40대 이상이 되겠죠? 40, 50대 학생들 지금은 영어를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실패한 거죠. 자신이 배웠던 것을 나이가 들어도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 100점 맞은 사람들 뭐 좋았겠죠, 기분은? 그러나 지금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안 사용하니까.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현실 세계에서 주어 동사 찾고 투부정사의 목적, 이유,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을 묻는 생활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어 핵심은요, 듣고 말하기예요. 기본적으로 듣고 말하기인데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무조건 문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까먹었겠죠. 그래서 시험을 9점 말아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쓸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통해 학력고사는 수능을 통해서 대학 가는 게 목표라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대학 가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배웠던 그런 것들은 다 쓸모가 없는 거가 돼버려요. 그게 글쎄가 유슬리스란 거예요. 기분만 좋을 뿐. 공무원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공무원이 돼서 어떤 공무원이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무원. 항상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어떠한 공무원, 나는 어떠한 대학생, 나는 어떠한 사회인. 그러기 위해서는 쓸모 있는 것을 배웠던 걸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배웠으면 듣고 말하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대로 배웠다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외국에 나가서 대화를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을 써먹고 싶으니까. 때로는 CNN이나 BBC나 미드 같은 거를 한국 자막 없이 보실 거예요. 왜? 즐겁거든요. 기본적으로 즐거워요, 이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미드를 보든 영화를 보든 뭐를 보든 간에 항상 자막을 깔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고등학교 때 정확하게 영어를 배웠다면, 영어 핵심은 듣고 말하기라고 했죠. 듣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배웠다면 여러분 정말 지금도 영어를 까먹지 않았을 겁니다. 구태여 그 즐거움을 놓칠 이유가 없거든요. 자막을 보는 번거로움도 없고요. 자, 그리고 이 말하기는 물론 듣는 것은 상대가 없어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쓸 수 있거든요. 말하기는 뭐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그러면 결국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없어진다는 진화의 기본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땡땡 영어, 맨땡땡 영어 이거 전부 다 우리나라 영어학습에 방해되는 요소예요. 이게 일제시대 문법이거든요. 그 문법과 단어 암기 학습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첫 번째 뭐였죠?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에서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까먹는 겁니다. 까먹는 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학습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온 입증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 5살 아이, 7살 아이 어린애를 통해서 입증했던 실험 결과인데요. High cost, low rewards. 다시 말하면 비용은 많이 드는데 보답은 적어. 그러면 하는 것에 비해 보답이 적으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반면에 low cost, 비용은 적은데 high reward가 되면 재밌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학습의 기본이에요. 이게 하이 코스트 뭐겠는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문법이라는 이거 왜 실패하냐면 이 성땡땡 영어나 맨땡땡 영어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하고 있는 영어, 일본식 영어 교육이 지금도 폐해를 주고 있는 건데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시험은 아직도 문법 문제를 보거든요. 그리고 어휘 암기를 시킵니다. 어휘 암기 생각해 보세요. 하이 코스트인가요? 그렇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코스트란 말은. 노력은 엄청 들어가는데 보답 있나요? 여러분 혹시 단어 암기하고 나서 굉장히 흥분되고 야 이거 해석이 되네? 이런 게 없죠. 굉장히 많은 단어를 암기해도 실제 독해하다 보면 막히고 전혀 보답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정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마자 이거 너무 기분 좋고 이게 되네? 라고 하지 않죠. 그냥 괴롭죠. 너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이 코스트인데 보답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식 영어 교육 제도예요. 그것도 아셔야 될 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했던 나라예요. 근데 일본식 교육 제도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영어를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문법으로 영어를 배우고 어휘를 강제로 암기시키기 때문이죠. 아직도 학원가는 그러고 있습니다. 영어 시험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영어 시험 왜 이렇게 낼까요? 결국 영어 시험을 내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일본식 영어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성땡땡 영어나 맨땡땡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영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것도 사실 여기서 벗어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많이 벗어났습니다. 벗어나긴 했어요. 근데 수능이 결국에는 변화가 일어났고 근데 아직까지도 공무원 영어는 변하고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어휘 암기 같은 것도 강제적으로 시키죠. 결국 보답이 적어요. 제가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영어 학습의 기본은 하이 코스트, 로어 로이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학습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앞에 보시면 듣기와 말하기가 핵심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요. 뭐 말하기 못한다 할 수 있겠죠?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듣기는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요. 봅시다. 계속해서. 두 번째, 듣기가 없는 영어 시험이 있어요. 바로 공무원 시험 또는 편입 영어 같은 거 없죠.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라고 한다면 핵심이 들어가야 돼. 듣기가 반드시. 수능 영어 듣기가 있습니다. 17문항인가 있죠? 옛날에는 학력고사 전에도 수능 영어는 학력고사 그 이후에 수능 영어도 듣기가 12문항이었나? 가물가물한데요. 적었어요. 근데 지금 17문항 증가했죠? 근데 이것은 독해를 줄이고라도 듣기를 더 많이 추가해야 돼요. 그래야 학교도 학원도 그 변화에 따라 대화 위주의 영어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대화를 해줄 수 있잖아요. 원어민 교사가 들어가거나 또 영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대화를 유도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배웠다 가정한다면 아마 고등학교만 나와도 일반적인 생활 회화는 가능할 거예요. 이게 바로 생활 영어예요. 근데 생활 영어가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죠? 스쿨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왜?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요. 생활 영어는 충분히 상대방만 있으면 돼요. 대화 위주의 수업만 진행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해줬어야죠. 학교 따라가기 위해서 학원도 따라갔겠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수능 영어라는 게 듣기는 17문항인데 거의 신경 안 쓰죠, 학생들이. 이게 문제예요.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거죠. 학원에서 듣기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학생들도 문항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24, 5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듣기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문항 하고 독해를 확 줄인다 하더라도 아마 커다란 학교와 학원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듣기 위주의 수업이 되겠죠, 당연히. 듣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고 기본적으로 아직도 문제는 변했는데 변하고 전에 더 많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왜 더 많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내는 교사들이 문제예요. 교수들이 문제죠. 그들도 변하기 싫은 거예요. 그대로
변화를 하긴 했어요. 학력고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변한 거죠. 엄청나게 변했어도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이번에 나왔던 2023년 4월에 봤던 9급 영어입니다. 어때요? 딱 보자마자 뭔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이게 영어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시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의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뭐 단어야. 단어 보십니까? 이렇게 가면 학생들이 단어장 암기로 가요. 그래서 단어장 암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어는 끝. 뭔가 암기하면 끝이에요. 왜 그렇다고 했죠? 말씀드렸듯이 이건 하이 커스트 low reward예요. 보답은 적어요. 흥분되는 게 단어장 암기해서 흥분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영어 회화를 배워서 누군가에게 대화하거나 아니면 내가 듣기 연습했는데 뭔가가 들리면 되게 쾌감이 있어요. 그런 신비한 느낌이에요. 그 신비한 느낌을 경험했을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암기겠죠? 암기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암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 나만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같은 경우 라틴어를 조금 아는 게 중요한데요. in 하면 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ntimate 하면 안에 들어온 친구, in circle이라고 보실까요? in group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럼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이런 단어 슬쩍 보고. 그래서 이게 되겠죠? 정답은 가까운 친구. 그리고 자, 이거 noise는 뭐죠? 코입니다. 코에서 Y를 붙인 거죠? 형용사 바뀐 건데 이런 것도 외우기 쉽잖아요. 코의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코를 들이내민다. 뭘까요? 코로 냄새를 맡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뭘까요? 이것저것 막 참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여기도 냄새 맡아보고 저기 냄새 맡아보고 코에 관련된 어떤 메타포가 꽤 강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데나 코를 들이내네, 아무데나 그렇게 참견하고 그러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out, go, 밖으로 나가다녀, 외향적인 거죠. consider, 생각하는 게 있어, 사려 깊은 거죠.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까먹더라도 대충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incessant라는 단어가 incessant, 이 단어가 in이라는 단어죠. in, 아니다. cess 하면 cess예요. cease라는 단어 아십니까? ceas라는 단어, 이게 멈추다거든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다 뜻으로서 계속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constant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요거 됐죠? 그렇게 이제 외우신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off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off란 말은 분리를 의미하죠. 이런 것 좀 알 필요가 있죠. off, 분리된다는 건 중지, 중단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hold off는 그 계획을 미뤘다, 또 뭐 중지시켰다, 이런 거 같잖아요. 분리니까 중단. 그럼 여기서 중단이 뭐가 있을까요? elaborate, 노동이죠. labor가 노동이니까 아주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elaborate, 노력한다는 얘기죠. 애쓰는 얘기고, 그 다음에 release는 풀어준다. modify는 modify, 수정한다죠. 그 다음에 suspension이란 말을 알 겁니다. suspension이란 말 자동차에 달려있는 거, sus가 이제 매달려 있다는 뜻이군요. 그래서 결국 중간에 매달려 있는 거,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미루는 거죠. 그래서 미루다, 정답은 미루다겠구나, 4번. 이렇게 해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 아셔야 됩니다. off란 단어가 기본적 이미지가 뭐지? 분리, 중단, 그런 걸 알면 이 단어 몰랐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해석해보고 회사가 그것을 미뤘다는, 계획을 미뤘다는 것 같은데, 중단했다는 것 같은데 왜? 팬데믹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잡을 수 있거든요. 해석만 갖고 되진 않고 이 어프 같은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이제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하다나 풀어준다나 수정하다보다는 아무튼 머물다, 그 서스펜션처럼 중간에 매달려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SES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러지 뭐 저러지 못하고, 서스펜서처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bide by, 외우기 어려워요. by란 단어 할 줄 느낌을 아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스탠바이란 말이 옆에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by가 옆에라는 뜻이에요. 뭐 바로 옆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걸 우리가 by라 그래요. by의 의미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abide by, 바로 옆에 있어 주는 거,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abide by는 지키는 겁니다. 법을 지키거나 결정을 따르거나. 그래서 받아들인다가 정답이 되겠죠. 보고하다나 연기하다나 announce, 알리다나 뜻은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으면 그게 뭐 어원이 그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들이 암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좀 조금은 재미일 수 있겠죠? 네. 자, 여법. 네, 제가 이제부터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죠. 지금 이거는 뭐 수능 유형으로 나와 있고요. 해석하시면서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칸슬이 숨기다죠. 복잡하고 다이내믹한 과정을 숨긴다 나왔어요. 보다시피 이게 동사거든요. 그럼 주어가 누굴까요? 보시면은 이거예요. 생물학적 견해. 단순대 S가 아무도 있죠. 3번이에요. 이건 뭐 제가 아닌 누구라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런 거 알려주면 또 학생들이 아 내가 문법적으로 알아야 되나 보다 할까봐. 설마 여러분 히 다음에 알다시피 플레이 S 붙인다는 거 모르는 학생 한 명도 없거든요. 알잖아요. 그쵸? 이건 알잖아요. 아주 쉬운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문법은 심플하게 배우시면 돼요. 복잡해 배우지 마시고. 그래 해석해보니까 얘가 주어거든. 생물학적 견해는 뭔가를 숨긴다. 아 숨긴다니까 S가 붙어있는데 빠졌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6번 7번 이제 할 말이 많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 성땡땡 영어나 맨땡땡 영어에 나왔던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땅땅땅 외워두는 거야. hardly before나 when. hardly 다음에 had pp 나가고 when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이제 딱 집어주니까 시험에 딱 맞아요. 그러나 쓸모가 없어요. 재밌지도 않고요. 외우고 암기하고 막 그래봐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익사이팅해지고 뭔가 보답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시험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망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 빨리 없어져야 될 문제들이에요. 마찬가지죠. recommended라는 데 권하다 뜻이고 뒤에는 동사 원형 쓴다. 이런 거 그대로 나왔어요. had 목적어 제거하다로서 remove. 근데 제거 당하는 거니까 removed.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없어져야 될 문제.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안 하는 겁니다. 영어 잘못 옮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거 하시면은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독해 재밌게 하시나요? 전 재밌게라고 했습니다. 재밌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독해 하면서 해석이 그냥 쭉 되면 즐겁거든요. 즐겁다는 것은 보답이 되는 거, 리워드가 있어요. 이 보답이 따르면은 학생들을 계속 독해를 장난삼아 하게 돼요. 심심할 때마다 할 수 있겠죠. 재밌으니까. 듣기도 마찬가지죠. 미드를 들을 수 있다면은 자꾸 듣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거는 영작이잖아. 아니 정확히 말해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네가 이제는 네 인생을 살아가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 영작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영작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직은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듣기하고 말하기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분인데 영작을 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거 도움 안 돼요. 예, 도움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아 선생님 시험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읽어보면은 대충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봐 이런 건데 정답 2번인데요. 봐요. 우리는 그 일을 이번 달 말까지 끝내야 한다. 이거 몰라도 틀려요. 봐요. We have to finish the work. 우리는 그 일을 끝내야 됩니다. 해석이 되거든요. until이까지라는 얘기가 쭉까지예요. 쭉까지. 쭉. 그 달 말 쭉까지. 이게 말 이상하잖아. 그쵸? 그래서 until은 계속 쭉까지의 뜻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 기억납니까? 바로 옆. 이번 달 1월 30일 바로 근처. 이때쯤 끝나야 돼. 뭐죠? by죠, by. 그래서 by를 써야 되는 거예요. until은 쭉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말까지 쭉 당시는 일을 끝내야 합니다. 말이 안 맞죠. 그래서 2번. 이렇게 해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긴 한데요. 물론 이것을 until by라는 단어 암기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력고사 때 성문 뭐뭐 영어를 다 암기한 거예요. 맨 뭐뭐 영어를 다 암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영어 잘하나요? 암기만 했어요. 그들 영어 못합니다. 그 우리나라 영어가 왜 재앙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러한 보답은 적고 하이 비용, 엄청난 노력은 들어가는 게 비해서 보답이 너무 적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요거 봅시다. 20번 문항. 여러분 질문을 보시면은 쭉 이렇게 나와 있죠. 부분에 들어갈 말. 그 이제 첫 번째 이제 영어 강사들이 뭐 하냐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이런 말 할 겁니다. 그럼 능력은 뭐예요, 선생님? 라고 물어보면은 어휘력이라고 할 거예요. 어휘력.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역시 구문 분석, 부문 능력이지. 이 두 가지를 하고 하는 거야.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어휘력은 뭐예요, 선생님? 암기해야지. 구문은 뭐예요? 문장을 보면서 자꾸 분석해서 체화시켜야지. 어렵죠. 그럼 이걸 통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역시 하이 코스트, 로우 리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낮춰야 되죠? 뭘 낮춰야 될까요? 비용을 낮춰야 돼요. 들어가는 비용을. 그러면 보답은 낮은 만큼 보답이 조금 적어도 미들이 돼도 그쵸?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보답이 조금 적어도. 그러면 이거 성공하는 겁니까? 네, 성공해요.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로우 커스트에 하이 리워드라면 너무 좋죠. 그게 뭘까요? 바로 원어민과의 대화예요. 원어민과의 대화는 굉장히 흥분되고 집중되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높은 실효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거는 이제 어렵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문장을 외워서 가서 얘기하면 재밌거든요. 그런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능력을 키워내고 능력만 키우면 안 돼. 또 문제풀이 또 따로 배우죠. 문제풀이. 그리고 비법이랍시고 이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한 근거 지문을 찾아라.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그래서 빨리 풀자라는 거예요. 빨리 풀자. 여러분 빨리 풀면서 뭔가 쾌감을 느낍니까? 아실 거예요. 이걸 읽고 나서 뭐 앞에 있는 걸 봐서 읽을 때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뭐 그럴 거예요. 어떨 때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죠. 해석이 되는 즐거움을 전혀 다 버린 거예요. 해석이 되는 즐거움을 다 버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갔어요. 근데 요리가 아주 멋지게 탁 나온 거예요. 아주 세팅이 잘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을 돼지통 같은 지저분한 데다가 음식이 나와서 근데 맛만 좋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은 오감이 다 만족스러웠을 때 극대치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를 독해하면서 읽으면서 해석이 됐을 때 그 쾌감, 그 보답이 없고 그냥 맛만 보겠다. 돼지통이든 뭐 색깔이 뭐 똥같이 나와도 맛만 좋으면 된다?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맛도 좋아야 되지만 보기도 좋아야 돼요. 냄새도 좋으면 더 좋고요. 그게 바로 뭐죠? 바로 독해입니다. 독해를 하실 때는 읽은 재미를 느끼셔요. 읽는 재미. 근데 이 재미는 다 버려버리고 결론만 들어가자는 거예요. 뭐야? 답만 맞추자. 이러한 선생님은 쓸데없는 선생님이에요. 왜? 답만 맞춘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화를 배울 때 암기시키는 거예요. 답만 딱 배우자는 거죠. 뭐 20문장 암기, 뭐 100문장 암기.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 100문장 암기. 답만 똑똑똑 집어주니까 될 것 같죠? 뭐가 없을까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팅도 눈에 좋고 냄새도 좋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즐거움은 전혀 없고 핵심은 음식은 맛만 있으면 되라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독해,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도 이런 경우가 많죠. 듣기도 즐겁게 배우셔야 돼요. 정말 즐겁게 배워야 됩니다. 특히나 독해나 듣기나 똑같이 이 두 가지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어휘는 가다가 모른다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사전을 뒤져서 그 뜻을 찾아내면 돼요. 귀찮으면 몇 가지 넘어가도 해석하는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다 무조건 찾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알 것 같으면 넘어가도 좋아요.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좋아요. 그것은 왜냐면 즐겁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거 있는데 말이야. 너무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막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 그럼 재미가 없거든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찾아내기 위해서 로우 커스트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대충 찍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모르는 단어를 좀 지나가고 해석해보고 안 되면 그때 좀 찾아봐서 그 단어 한번 집어넣으면 돼요. 그 문법적인 것 전혀 never 결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해석해보니까 단어는 알겠는데 문법을 몰라서 해석 못해서 거짓말. 그렇지 않아요. 단어만 알아도 우리 뇌에서 알아서 대충 퍼즐 맞추듯이 정확히는 아닐지라도 무슨 말인지를 알게는 해줍니다. 한번 가볼게요. Last 50 years, 지난 50년에 걸쳐 all major sub-disciplines in psychology,
자, 모든 메이저 리그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요한 서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밑에잖아요. 서브라고 하죠. 디서플리는 단어 이게 학과 훈육을 시키는 거니까 교육. 자, 그럼 하위 분과들, 하위 학과들, 하위 학문들 심리학에는 밑에 있는 그러한 서버가 밑에요. 밑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단어만 서브만 알아도 디서플린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찍어낼 수 있죠. 아, 심리학의 밑에 있는 것들, 주요한 밑에 있는 것들이 have more, become more, 더 많이 isolate, 분리되고 있다. each other, 서로 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트레이닝 한다고 아시죠? 훈련이 increase가 증가하는 거죠. 증가해서 특히 어떻게 증가했는데 specialize, 스페셜하게 증가했고 점점 더 전문화되고, 그죠? 스페셜화되고 내로 좁아지고 있어요. 포커스, 우리가 포커스에 있어서 훈련이 좀 더 좁아지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거죠. 일부 사이콜로지스트는 심리학자, 사이콜로지를 알면 사이콜로지스트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일부 심리학자들은 오랜 동안 주장한 대로 만약에 필드가 사이콜로지라는 그런 필드가 mature, 성숙해져, 어드밴스, 진보해, 과학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is disparate. 이러한 이 개별적인 그러한 전혀 이질적인 그러한 부분들, 디스란 말은 분리, 첫 번째가 분리거든요.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찍을 수 이것에 분리된 부분들, 흐름상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분리됐다 나왔고 분리됐다. 이렇게 이질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면 뉴로사이언스,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신경과학, 디벨롭먼트, 발달, 인지, 성격, 사회 여러 가지 분야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must become whole, 전체적으로 integrate, 다시 통합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이콜로지의 필드 분야가 성숙해지고 좀 더 과학적으로 어드밴스가 되면, 진보가 되면 그 이질적인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하나가 돼서 통합이 된다는 뜻이구나. 단어 알면 돼요. 사이언스가 나아가, 그쵸? 사이언스의 어드밴스, 과학 진보. 이거 동사를 해석하지 않아도 가져갈게 그냥. 그것도 해석이 돼요. 과학 진보. 언제? 별개의 타픽들이 theory, 이론이란 뜻이죠. theory, 거기서 나온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theoretically니까 이론적으로, empirically 아십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해석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경험적인 건데 empirically하게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integrate, 통합이 돼요. 그랬을 때 과학은 진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under simplifying theoretical frameworks, simplify, 단순화시키는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이론적인 틀 안에서 이게 통합이 된다는 거죠. 심리학, 과학의 심리, 과학에는 심리가 있겠죠. 우리 아동 심리가 있듯이 과학의 심리는 encourage, 부추겨요. 용기를 줍니다. 콜라보하게끔. 심리학자 사이에서 various, 다양한 서브 밑에 분야에서, 그래서 도와줘. 그 필드, 그 분야가 coherence rather than, 뭐보다는 계속적인 fragmentation. frag가 조각이에요. co는 함께죠. 그래서 조각 나는 것보다는, 계속적인 분리나 조각보다는 오히려 통합을 성취하게끔 도와준다. In this way, 이러한 길을 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psychology science, 과학의 심리는 아마도 act, 연극을 하죠. 행위를 하는 거야. 어떻게 연기처럼 행위를 할까요? 이런 행위를 하게 돼요. 바로 template. 심리학의 어떤 template, 틀, 어떤 주형 또는 견본. 틀이 견본이죠. 결국 사이언스라는 심리는 어떠한 연극배우로서 행위를 하냐면 아마도 어떤 견본으로서, 심리학을 위한 견본으로서 행위를 하겠죠. 연기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액트란 말이 우리가 명사할 때는
액터 배우잖아요. 그걸 그대로 접목시키면 돼요. 심리학이라는 것은 과학의 심리학은 배우로 따지면 무대에서 어떤 연기를 한다? 바로 템플릿, 견본. 심리학을 위한 어떤 툴로서 그렇게 연기를 해요. as a whole, 전체적으로. integrate, 통합해서. 뭘 통합하는데요? under one discipline, 하나의 학과 밑에 모든 major fraction, 아까 fragment 기억나죠? frag 같은 말이에요. frag이란 말 들어가면 다 분리되는 겁니다. 모든 주요한 파편들, 부분들이죠, 부분들. 그리고 factions, 그리고 파벌들, 다 나눠진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의 학과 밑에 통합하는 거죠. 어디 안에? 그 필드 안에서. 다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콜로지는 어떻게 행동한다? 심리학의 어떤 표본으로서 as whole, 전반적인 표본으로서 integrate, 통합을 하죠. 하나의 discipline, 하나의 학과 밑에 모든 주요한 부분들, 모든 주요한 파벌들을 그 필드 안에서 통합을 하는 거죠. 그것은 small fit, 조그만 업적은 아니에요. 조그만 임포트 아닙니다. 임포트란 단어, 이 단어 수입으로 알고 있을 건데 이걸 잘 보시면 어떤 단어 비슷하죠? PORTANC라는 단어 기억나는 importance, 중요성과 같은 단어예요. ANC가 빠졌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중요성도 조그마한 중요성이 노라고 했잖아. 중요성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조그만 업적도 아니며 조그마한 중요성이 조그마한 것도 아니다. 만약에 심리학이 과학의 심리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 그렇죠? 페어런트, 부모 학과, 모학과, 그렇죠? 맨 위에 있는, 따지면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차일드겠죠. 차일드 디스플린일 거예요. 학과에도 이제 뭐 물리학에서는 그 밑에 보조, 엄마 밑에서 나온, 부모에서 나온 그런 재료공학이나 여러 학과가 있겠죠. 아니면 그 기계공학이나 다 물리학에서 나온 거니까. 하여튼 페어런트, 아빠 학과라가 부모 학과가 모계라가 또 이상하네. 맨 상위에 있는 학과가 되겠죠. 그럼 페어런트 학과의 모델링이 될 거란 거죠. 어떻게 자원을 컴바인, 결합시켜고 그리고 과학을 어떻게 공부할지, 그런 얘기예요. 전반적 이야기는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그럼 딱 나오는 게 뭐죠? 통합된 시각이 되겠죠. Unified, 이게 핵심인 거죠. 통합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통합된 시각으로부터 통합된 시각으로 과학을 공부하고 통합된 시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자원을 결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이내믹한 측면이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서가 아니라, accurate, 정확한 증거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 1번 되는 겁니다. 답을 맞히는 것도 물론 우리가 보답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 이건 또 다른 기쁨이거든요. 제가 고의적으로 해석할 때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쭉쭉 나가면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못한다 가정하고 단어를 많이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문장에 대한 구문 분석 같은 거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럴 수 있다. 초반기에는 모른다라면 하나씩 찾으면서, 그럼 뭐가 되죠? 다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만 좀 찾아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대충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다 자기가 해석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정보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즐거움을 주거든요. 즐거움. 근데 이 정보를 단어를 찾지 않고 쭉 해석할 수 있다? 그럼 더 즐거움. 보답이 점점 더 커지게 돼 있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영어를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영어는 없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을 망치는 영어는 바로 사실은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여러분의 영어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을 망치는 게 영어 교육이다.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험을 아무리 잘 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유는 뭐죠? 그거는 실제 쓸모가 없는 거니까. 이유는 뭐죠? 사용하지 않으니까.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영어의 핵심은 듣고 말하기인데 이걸 빼버리고 하니까 빼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쓸모가 없는 거를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까먹을 걸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볼까요? 사업을 해요. 나 장사해서 돈 많이 벌겠어.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근데 이 돈이 열심히 해서 돈을 이제 모아요. 근데 딱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이 돈이 영원이 돼요. 영원이 다 복귀되는 거예요. 그럼 하시겠습니까? 저랑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이 밑돈으로 더 발전시켜 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하고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지. 아니 이 미천을 다 영원이 돼 버리면 제로 세팅이 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영어는 영어가 아닌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 안 들어가도 좋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어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몰라요. 예. 대학 나온 사람은 많아도 제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만약에 듣기 말하기를 자연스럽게 한다면 유튜버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건 자신들이 찾아가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영어를 배우고 나서 제로 세팅 되고 있는 거야. 그걸 누가 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 우리나라 영어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바로 교사들. 여러분들의 시험 영어 시험이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 시험에 좋은 길, 올바른 길을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문법과 어휘 암기와 이런 걸 통해서 문제풀이에 답만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꿀꿀이죽이 나와도 색깔이 더러워도 맛만 좋으면 돼 하면서 강조를 하죠. 문제만 잘 풀면 돼. 맛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이유는 재미가 없잖아요. 네. 자, 오늘 결론. 하이 코스트 로 리워드는 안 된다. 항상 기억해. 인생에서 low cost 하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들 정도의 리워드는 있어야 된다. 차라리 로우 코스트의 리워드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로우 코스트, 하이 코스트의 로우 리워드라는 것은 이건 100%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영어를 못하는, 일본에 못지않게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바로 이런 영어가 문제인 거예요. 독해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고요. 듣게 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영어의 본질은 그겁니다.